안녕하십니까. 건배송 경영로 마이스 산업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전반적인 이 마이스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개항들을 갖다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오늘 우리가 했던 전반적인 개항들을 알아보고 천천히 주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마이스 산업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 여유가 좀 되면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좀 그리고 어떤 트렌드 그런 상황을 같이 좀 알아보고요. 더불어서 마이스와 관련된 동의어 마이스란 말이 불리기도 하고 이게 싱가포르가 같이 이제 사용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그냥 훑어보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 산업의 구성 요소, 공급자, 중간 구매자, 최종 구매자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의 현황, 국내 국외도 같이 좀 알아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 마이스 산업의 각각의 것들이 법률적으로나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지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간이 좀 모자라면 다음 주까지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려놓은 순서대로 가기는 하지만 양에 따라 어떤 장은 양이 좀 많고 어떤 장은 양이 적겠죠. 그거에 따라 제가 적절히 어떤 거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어떤 거는 2장을 한 주에다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나가는 이런 건 부정적이면 부담감은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스트 마이스트 CCD입니다. 2019년에 다섯 번째로 연속해서 베스트 마이스 시티로서 서울이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트롯 해가지고 여기서 베스트 마이스가 열리는 도시로서는 서울이 상당히 베스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전쟁으로서 그냥 거의 폐허가 됐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마이스에 열릴 수 있는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회, 기업회의, 인센티브 투어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가능할 수 있는 행사가 글로벌하게 가능한 행사가 가능한 도시로서 우리 서울이 꼽혔다라는 건 참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2009년도에 3대 큰 개 분야를 나눠서 17개 신성장 동력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고 예산을 집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녹색 기술 산업 이것이 요즘에 상당히 또 중요시 여기게 되죠. 이 기후와 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또 많고 있어 보니까는 가급적이면 탄소,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이용하는 것도 가급적으로 자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적용이 됐죠. 태양광을 사용한다든가 바람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어떤 그런 그린 도시들 그러니까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 좀 줄이게 하는 노력들, 탄소 저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첨단 융합 사업이죠. 융합 사업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쪽으로 이건 이제 방송통신 쪽으로 이제 융합을 해서 한 군데만이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공영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이런 온라인 방송들이 다 융합이 돼서 진행된다. IT를 또 거기다 접목시킨 거죠. AI 기술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IT 기술 융합시키는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의 주도적인 로봇을 응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밀어주고 있다. 신소재 나노 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가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의료기기, 바이오지아. 우리 여러분이 알겠듯이 K방역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OECD 이런 국가에서 아마 2020년대 가장 높은 성장률이 아마 한국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걸 시작은 K방역에서 이 의료기기 K방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약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이제 선정을 한 게 근데 일단 헬스케어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기술 산업이 또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전혀 이 글로벌 헬스케어가 이 그린 에너지가하고는 상관이 없진 않겠죠. 상관이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건강, 글로벌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투자를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겠다. 정보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 교육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평생 배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좋던 거. 다음에 이제 녹색 금융. 너무나 나쁜 것들 말고 정말 그린, 바른, 올바른 이런 금융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이제는 언컨택트, 어차피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사용될 때 컨텐츠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이 컨텐츠 점점 더 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텐츠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풍부한 아주 다양한, 제가 관광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번에 관광시장은 2030년에 약 18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인구가 18억, 엄청난 겁니다. 18억 인구가 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1년에.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손을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 콘텐츠를 찾아간다는 거야. 콘텐츠. 볼거리가 있는지, 즐길거리가 있는지, 체험거리가 제대로 있는지. 그래서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용 콘텐츠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또 소비를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더더욱 아름답고, 그래서 축제라든가 이런 이벤트성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마이스 산업이 융합관광. 이 마이스 산업, 어떤 관광산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을 갖다가 성장을 시켜야 된다. 고부가 가치가 발달된다라는 거죠. 고부 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중에 이 마이스 산업이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때 2009년도에 정부에서 마이스 융합관광을 갖다가 신성장 동력으로 책정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 베스트 마이스가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베스트 시티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마이스 산업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산업, 특히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는 또 인센티브,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그랬었죠? 인센티브 트래블, 인센티브 포상예. 그 중국에 있는 한 기업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라면 이게 1000명, 2000명 오는 수준을 뛰어넘어 10,000명 막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이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개인적인도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만 기업을 대상, 전시회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시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전시회도 마찬가지죠. 국제회의, 회의 자체도 그렇고, 다음에 기업회의도 마찬가지고, 정부회의, 학회회의, 전부 다 거기다가 B2B 산업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개인은 당연한. 근데 고부가 같이 다른다. 일단은 아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관광으로 오신 손님, 순수 관광 손님에 비해서 마이스 쪽에 오신 소비자들은 약 2배 가까이 소비가 더 많다. 더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거죠. 더 많이 한국 땅에다 돈을 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부가 가치인 거죠.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 경쟁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미지도 상승한다는 거죠.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니까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가격을 좀 높게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 역시 부가가치가 좀 높은 이런 산업이 된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 관련 산업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회의를 한다 하나씩 치시다. 회의를 하면 회의만 합니까? 여기는 관광도 하게 되죠. 차량 필요하죠. 응? 관광이니까 볼거리들 필요하죠. 먹거리 필요하죠. 잘거리 필요하죠. 숙박 필요합니다. 차량, 이게 이런 것들 자체가 미치는 관련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 그런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이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돈을 벌어들이죠. 커지는 것 자체가 미치는 관련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돈 벌으니까 외화를 갖다 가득하게 되죠. 파급 효과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여기 우리가 당연히 그냥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종합 서비스업입니다. 종합 서비스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국제회의, 컨벤션을 하게 되면
아까 저 얘기했듯이만 예전에도 아셈이라든가 뭐 G7이라든가 뭐 G20이라든가 뭐 국방부 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들을 자꾸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로서는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 국가 경쟁력. 자, 제가 잠깐만 딴 얘기를 한다라면은 제가 90년대 때 80년대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서울 아냐? 그럼 대부분이 모른다 그랬어요. 서울이 어딨냐? 마치 일본의 한 조그만 도시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올림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002년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코리아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삼성, 갤럭시 폰이 또 차지하는 비중, IT 우리가 발전되는 모습들, 이번에 아주 획기적인 세기를 박았던 K-방역이라든가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까지 올라오게 있는 K-팝 댄스라든가 이런 한류의 열풍들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90년대 때 이 업계 전 세계 이 관광업계에 뛰어들었을 때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 유럽을 빼놓고 대부분이 비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비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비자가 뭔지 아시죠? 응? 비자가 뭔지 아시죠? 비자 자체는 뭐냐면 비자는 뭐 여행사 경영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관광 원래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자 자체는 뭐냐면은 비자는 입국 허가서예요. 그 방문 국가에서 입국해주는 입국 허가서입니다. 입국 허가서 이거 없으면 입국이 안 되는 거죠. 입국 허가. 그러니까는 90년대 때는 이 비자 받는데 되게 많았어요. 제가 중남미를 가는 데 있어서도 뭐 콜롬비아,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전부 다 비자 다 필요. 지금 다 필요 없다. 중남미 필요 없어요. 미국도 비자 필요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일본도 필요 없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다 필요 없어졌어요. 즉 국가 경쟁력이 올랐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가 되고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이런 마이스는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G7, G20이라든가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회회의 그래서 IT 더군다나 그 바둑 게임 있었죠. 우리나라 와서 했지 않습니까? AY와 대결을 벌이는 전 세계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이런 비자면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비자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를 가는 데서 특별히 걸리는 게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지금 현재 2위, 3위를 하고 있어요. 1위는 역시 일본이고 2위, 3위 독일과 우리나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2위, 3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여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웬만한 데는 다 입국 허가서 비자가 필요 없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컨벤션, 마이스 산업은 이 시설에 숙박, 쇼핑몰, 교통 인프라까지 우리가 다 갖춰주고 있다. 단순히 회의만 끝내는 게 아니라 회의만 끝내는 것은 잠을 자게 해가지고 숙박 관광이 당일 여행이 아니라 숙박을 이루어지게 되고 쇼핑을 하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먹거리, 체험거리, 이동하기도 편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 다 갖춰야 돼서 이러한 복합 시설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마이스 산업인가 다시 한번 그 파급 효과나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일단 외화 가동률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당연히 높고 연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숙박, 음식점, 교통, 인쇄, 통번역 이런 번역하는 것까지 인쇄, 교통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지게 됩니다. 여기 연관시켜주는 산업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컨벤션 국제회의를 혹은 미팅 기업회의를 혹은 인센티브 기업에서 포상휴가로 한국을 방문하는 인원수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된다면 거기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은 파급 효과는 되게 크다. 왜? 연관산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출 비용 자체가 일반 외래 관광객과 비교해 봤을 때 대략 2배 가까이 더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에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한국의 외화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한국의 외화 가동률이. 그렇게 외화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1997년, 98년도에 겪었던 IMF 같은 그런 시절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달러가 많으니까 외화 가격이 높아지니까는 이런 때가 오더라도 돈을 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마이스는 저번에 시간에 OT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간다라면, 일단 저때 마이스 산업은 우리가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이그지비션 앤 이벤트 이런 걸 유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랑 관련 시설을 탱칭하는 거죠. 이 마이스 산업. 그래서 유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이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마이스는 여기서 우리가 따갖고 왔죠. 각각의 아벤, 앞자, 인센티브, 컨벤션, 애쉬, 이그지비션 혹은 이벤트의 이 자를 따갖고 와서 우리는 마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마이스는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도시로만 본다라면, 이 시티로만 본다라면 최고의 마이스 미팅, 마이스가 열리는 도시는 어디냐? 싱가포르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면서 이렇게 튼튼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마이스 같은 고부가 같은 산업을 진작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똘똘한 거죠. 국가별로 마이스 산업인데 개념을 보면 여기는 약간 틀리게 비즈니스 트래블, 이게 이제 인센티브. 하지만 이 상용, 출장, 무역에 관련된 비즈니스 트래블의 마이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BT 마이스라고 싱가포르에서는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트래블을 집어넣었던 거죠. 캐나다에서는 MCIT, 미팅, 컨벤션 앤 인센티브 트래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그지비션이 빠졌죠. 이그지비션을 좀 뺐죠. 캐나다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영국, 호주 등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BT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IBTM, 인센티브, 비즈니스 트래블, 미팅, 이그지비션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을 본다라면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마이스다. 그 영역문과에서 이제 주로 나타났지만 MCIT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MIT, MNI, MNEC, MNCI.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은 얘기. 미팅, 컨벤션, 인센티브. 미팅, 인센티브, 트레이드 쇼. 이건 뭐예요? 트레이드 쇼. 트레이드 쇼는 뭐다? 네, 이그지비션이다. 트레이드 쇼. 전시회거든요. 전시. 이그지비션. 트레이드 쇼가 이그지비션입니다. 그다음 미팅, 이벤트, 인센티브, 미팅, 익스포저. 이것도 맞죠? 트레이드 쇼. 이벤트, 컨벤션, 미팅, 이벤트, 컨벤션, 인센티브. 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간다.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이그지비션이 들어가는 거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벤트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벤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축제 같은 거죠. 축제 같은 거 다 이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축제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고 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하게 되면, 한번 유치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팅은 뭐냐? 미팅은 정확하게 뭐냐? 우리가 영리기관이 기업이 주최하는 기업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인데, 일단 여기는 영리기관이 기업이 요거는 뭐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 직원, 사기진자, 요런 것이 훨씬 더, 그는 판매, 매출 이런 것의 증가, 매출 증가 이런 걸 끌어오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가장 많이 해요. 어찌됐건 주최자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특징은 뭐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회의에 미팅에 다시 한번 저기를 할지는 하게 됐지만은 이거는 다 참가비가 무료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무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기업이 주최해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 미팅은, 기업 회의는 참가자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트래블이죠. 기업이 업무 성과나 보상에, 그다음에 사기 진작 같은 동기부여, 제공하는 여행이나 어떤 행사를 갖다가 우리는 인센티브 트래블, 보생관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레저의 성격이 일반적으로는 강해요. 일반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워크샵, 워크샵 개념을 좀 가미시키는 것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4박 5일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3, 4일은 거의 레저 형태지만 하루 정도는 다들 모여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상도 좀 상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2021년에 2022년에 2023년에 어떤 청사진도 좀 발표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 그다음 기업에서 좀 발표할 내용들, 우리가 내년에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벌었고 이러한 것들도 같이 좀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인센티브 여행이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서는 성장의 축의 하나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특히 관광공사, 그다음에 CVB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컨벤션 비지트 뷰로가 하는 이런 컨벤션 뷰로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은 다 하겠지만 이런 데서 그 정부기관들이에요. 정부기관에서 해외에 박람회 이벤트에 참석을 합니다. 단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이 보면 관광 박람회가 있어요. 관광 전시회. 그럼 거기에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갈고 가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죠. 다음에 인센티브,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그래서 이 마이스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레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니까 쓰는 게 일입니다. 어차피 공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많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단순한 외래 관광의 방문가보다는 훨씬 더 지출이 아까 높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벤션 이제 국제회의죠. 이거는 비영리 기관이 정부가 주최하거나 혹은 협회가 주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주최하면 정부회의라고 불리고 협회가 주최하면 협회회의라고 합니다. 일단 국제회의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뭐 얼마나 참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은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외국인이 참석을 하고 뭐 3개국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며칠 이틀 이상 혹은 3일 이상 회의들이 진행에 대한 이런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이다. 다만 그 인원수라든가 회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은 좀 있을지언정 다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벤션 국제회의와 컨벤션의 차이는 거의 없다.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컨벤션의 차이는 뭐냐면 국제회의하고 구진한다면 이 전시 같은 것이 수반되는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 특징이 컨벤션은. 컨벤션은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드 쇼 혹은 익지비션도 같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컨벤션들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회면은 협회라는 게 단순한 협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테마가 있잖아요. 그 의사들의 협회라든가 뭐 어떤 학술회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협회들이 모인다라면 그 관련된 품들을 갖다가 널리 자기네가 뭐 발명을 한 것도 있으면 알리는 이런 일들도 같이 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전시 박람회입니다. 전시 박람회. 어떤 뜻이 이건 집중의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아까 그랬죠. 트레이드 쇼라고. 트레이드 쇼. 트레이드가 무역이잖아요. 트레이드 쇼. 뭔가를 교환하는. 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거다. 그걸 갖다 보여주는 쇼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 활동 중에 있어서 이 트레이드 쇼 마케팅 차지하는 게 보통 3위 안에 들어가요. 단순하게 광고하는 것보다도 단순 광고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 1, 2위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전문 전시회,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하는 전문적인 전시회, 이건 완전 B2B입니다. 전문가들만 참석하고 기업들만 참석하거든요. 이건 개인들이 참석하는, 일반 개인들도 참석이 가능하게 하는 전시회들 같은 거죠. 어찌됐건 이거 전시는 박람회는 마케팅 촉진 활동이다. 마케팅 촉진 활동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에서, 그래서 컨벤션 센터를 우리나라가 지금 15개가 있는데 자꾸 컨벤션 센터를 크게 지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큰 데가 어디죠?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예요.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인데 여기다가 전시를 하는 거죠. 물품들을, 트레이드 쇼를 벌리기 위해서. 단순한 컨벤션, 컨퍼런스 룸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 회의실만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 쇼를 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둘 다 동시에 같이 열리는 이렇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전문 전시회 같은 무역 전시회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합 전시회라든가 세계 박람회. 이 세계 박람회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나라야.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엑스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엑스포. 이런 것들이 대중 전시회에서 구분이 된다. 대중 전시회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은 그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건 인위적으로 기획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트레이드 쇼워드 같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일, 관심을 갖고 하는 일, 유익하고 공익적인 일을 갖다가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된 좋은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건 그래서 상호 통로가 있다. 아까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품을 갖다 어디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그거 물건을 내놓은 사람하고 직접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전시회 같은 역할. 마찬가지 이벤트는 그거를 갖다 유인하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 있는 파트, 관심 있는 유익한 것들, 공익적인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것이 이벤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참석을 하게 돼서 알리는 거죠. 이벤트는 중요한 게 기획성입니다. 연출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연출력을 가지고 기획성을 가지고 사회적 의미를 가진 행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는 뭐냐면 기업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정부라든가 뭐 지자체 같은 단체들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쌍방향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열릴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열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축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고부가 가진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축제를 이용한 이벤트를 이용한 그래서 도시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화천이라든가 어디 화천 이거 뭐 알려진 도시 아니었어요. 정말 저기하지만 지금은 산천어 축제로서 자립도가 확 올라가. 그다음에 한평의 나비 축제, 그다음에 보령의 머드 축제 이런 것들이 도시를 갖다 개발해서 자립도도 끌어올리는, 그 도시 이미지도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런 이벤트 마이스 산업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